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농사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가 계속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 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금 어려운 조항이 될 수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는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사업이 수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은 바로 사용자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하수급인인데, 근데 여기에 사업이 특히 건설회사 같은 경우 사업이 수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 자기한테 일을 준 도급 회사로부터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근로기준법 44조는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여기에서 이럴 경우에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래 이제 처음에 일을 주는 경우에는 주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명칭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상수급인은 그 밑에서 일을 받아서 또 하수급인한테 일을 넘기는 이런 체계가 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나 일반 서비스업체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제 근로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설회사나 또 아니면 또 어떤 공장이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부 도급을 준 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거대한 제품이나 또 이렇게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것은 건물 외곽은 우리가 짓는데 안에 인테리어는 너희가 한다. 근데 이 인테리어 업자가 그러면 전기 부분은 또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관리하는 이 근로자가 월급날이 됐는데도 월급을 안 줄 때, 이때는 인테리어, 그러니까 전기 도급 맡은 회사가 이제 인테리어 업자 이 부분한테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지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인테리어 업자는 또 건설회사가 또 돈을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이 근로자한테 지급 못 한 거고, 이럴 때에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지 이제 자기를 채용한 전기 담당 회사뿐만 아니고 여기 인테리어 회사 또 이 건설을 수행한 이 회사 같이 이제 피진정인 아니면 피고소인 해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로서 같이 연대하여 이제 진정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진정을 제기해야지만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고용한 이 사업주는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지 주는 입장인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개인 저축한 돈을 주는 그런 일시적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렇게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연대하여 책임진 그런 사업주를 여러분들 동시에 이제 진정을 제기하고 아니면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건설업에 이제 이런 법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요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태영건설 부도 관련해서도 지금 사건을 보면 많은 하수급인 들이 만약에 이제 원수급인이 부도가 나게 되면 그런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가급적 그 퇴직금은 퇴직연금 제도로서 이제 전환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가급적 체불이 되면은 바로 신고하는 제도로 있고, 또 사업주도 이제 돈을 좀 늦게 지급하더라도 지급하게 되면은 반의사 불법제 이런 것도 적용되고, 그리고 또 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지연이자 이런 제도도 두 가지고 임금 체불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법규적으로 직상수급인과 연대하에 책임지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해서 고소하는 게 아니고 그 직상수급인과 원수급인 같이 집어넣어서 고소를 하게 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우리 강남노무법인에서 이제 그 사건을 한 것 중에 어떤 좋은 사례로 들으실 수 있는 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그 몇 해 전에 그 근로자가 방문을 해가 건설에서 다녔던 이 근로자가 이제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유명 대형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인데, 그러면 작은 이 회사는 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니까 뭐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외부 요인이 있었다. 근데도 그 지급한다는 약속만 하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우리 노무사님한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 지급하지 못한 그 사용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 건설회사로부터 이제 그 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그 회사,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유명 건설회사 대표이사,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자의 그 대표이사 같이 이런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그 피진정인 아니면 피고소인으로 해서 제기를 하게 되면은 다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했고, 그게 실제적으로 유명 회사의 그 총괄 인사 담당자가 이제 노동부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게 또 하수구민의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그 건설비를 주지 않은 본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임금 체불 문제를 같이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급 사업에 대한 이 임금 지급 이 문제는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차례 도급으로 이뤄진 이러한 각종 관계에 있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